네.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반등 국면에서 대응 전략 고민해 볼 텐데요. 그 이전에 앞서 파워 포트폴리오에서 이 각 종목들 변화를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보은경 차장의 포트폴리오였죠. 경인양행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했고요. 시초가 아까 7,700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초가 6,700원 이하에서 형성이 될 경우에는 비중 5%를 추가 매수하겠다는 전략을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데이 모닝 전략 함께 하실 분입니다. 영업부 PIB 센터 이 SK증권의 김우식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 상단이 2,030포인트 그렇죠. 넘어섰으니까 2,050포인트에 이제 거의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경기 부양의 기대가 워낙 크고 또 내수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부지런히 올라와 줬고요. 이 분위기라면은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노려볼 만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예. 또 한 3년, 4년 가까운 박스권 이제 상단을 볼 수 있는 2050 근처까지 아직 문을 남았습니다. 항상 거기서 미끄러졌는데 과연 돌파의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뭐 호재와 악재를 좀 나눠 봐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호재가 강하면 돌파가 가능한 거고요. 악재가 만약에 더 많다 그러면은 또 승부를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호재 악재를 좀 골라봤는데 우선 증시 우리가 호재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벌써 이미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정부 정책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원달러 환율 반등 또 기업 실적 양호하다는 것 또 외국인 매수 등등인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우선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미 지난주에 발표를 했지만은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물론 발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계속 언론에 나왔던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의지는 보였잖아요. 될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최경환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시장에 전해지는 것 같고 또 당장 이제 8월 1일부터인가요? LTV, DTI가 완화되는데 완화된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게 계속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또 8월 들어서 금통위가 있을 것인데 그 금통위에서도 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안 하면 이제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0.25%포인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강하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한 0.5%포인트를 할 것인가 뭐 그 정도가 남았을 뿐이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개 정도에서 또 계속 배당에 대한 얘기도 또 있고요. 해서 계속 정책적 모멘텀이 지금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또 호재가 되겠고 또 두 번째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호재로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반등이었죠. 워낙 강세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출주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죠. 뭐 대부분 수출주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정부 정책도 역시 작용을 했었고 또 묘하게도 글로벌 전체 리스크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느낌이고 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또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원화의 약세를 좀 돌리고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지금 강세로 가다가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고 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진행되고 있는 이 원화 강세의 속도를 늦춰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호재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 호재로 본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되겠는데 이게 뭐 핵심이겠죠. 기업 실적이 지금 발표가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약간 이제 또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어떤 초대형주가 좀 불안했죠. 좀 불안했고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그 나머지 여타의 어떤 종목군들을 보면 물론 나쁜 종목 업종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더라는 측면은 일단 지수 자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때문에 또 묶여 있을 올라가는 속도가 늦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또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 역시도 어떤 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국내
국내 경제, 경기, 기업들 내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악재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이분 정도 본다 그러면은 우선 지난 주말 당장 미증시가 하락했다는 것 이것도 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초반에.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해서 네. 다른 악재를 본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가자 지구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조금씩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불안한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물론 중기로 볼 때는 문제는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확 커져 버리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악재라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이미 뭐 살짝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반등장을 또 이끌어왔었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던 정권이나 건설 중에서 건설 관련해서 지금 담합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과징금이 떨어졌죠. 건설 예. 쪽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의 어떤 과징금입니다. 4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떨어졌는데 네. 단기적으로 또 손익을 또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것인가. 특히 기관 같은 경우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과연 건설 쪽에 많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과 이번 주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환매 악재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또 환매겠죠.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 최고가가 2,200 정도 갔었는데 그걸 벗기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1,000억 가까이의 어떤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수급적인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길게 뒤집어 본다 그러면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번 주에 호재와 악재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래도 호재 쪽에 조금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지만 호재 쪽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상황. 그렇다고 악재 쪽을 좀 무시해서도 안 되는 네네. 조심을 해야 되는 여건인데 지금 시장의 변수들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잘 가고 있지만 말씀대로 이 정책 수혜주 관련해 가지고 내수주라든가 이쪽에 어떤 대응 전략도 계속 유효할지요? 예. 예. 뭐 전략 자체는 크게 바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박스권 내에서 어떤 반등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정책 수혜주 당연히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우선 이제 그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많은 그 변수들이 있지만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그리고 또 A급 지표 두 개가 발표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체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는 거 GS 건설부터 해서 또 뭐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네이버 등이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는 거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전략 자체는 일단 반등 구간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왔었던 그 종목군들이 좀 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복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를 첨가한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그 형태만 좀 보시면은 중국 상해 지수 그림을 놓고 보면 긴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2011년부터 물론 그 이후 이전부터 이제 하락세가 이어왔지만은 2011년부터 이어본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 2000포인트 바로 아래 1950 정도는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벗기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변화가 만약에 계속 지금 유효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변화는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또 낙폭이 컸었던 어떤 중국 관련주, 뭐 철강이나 특히나 철강, 화학 이런 쪽에 관심이 또 매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기존의 어떤 내수 관련주도 그렇지만은 중국 관련, 전통적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계가 온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전략에 하나를 좀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정권이나 건설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증권주 같은 경우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 또 말씀을 좀 우리투자증권도 그렇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증권주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최근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몰밀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좀 중기로 볼 때 지금 8월 금통일을 우리가 지금 한 2주 앞두고 있나요? 지금 앞두고 있는데 금통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정권주에는 여전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역시나 채권이겠죠. 채권 평가 이익이 지난번에 우리 평가 손 때문에 고생했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굴곡이 있더라도 물론 이제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것은 무리입니다만은 분명히 차익 매물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밀릴 때는 한번 관심을 역시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 과징금이 대규모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중기로 본다 그러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앞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어떤 상해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상해 지수의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부분들이 중국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완화된다 그러면은 그쪽 관련해서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이 철강업종에서 한 종목씩 선별을 해 주셨군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 오늘 투데이 모닝 전략 함께 세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